지상고 1학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설명드릴 입시는 이쌤의 국어 강사 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중등과 고등 국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국어 어려워지는지 혹은 괜찮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상고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국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과목이셨나요? 제 생각에는 보통 어머님들이 중학교 국어는 성적이 잘 나오는 효자 과목으로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5가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중학교 국어는 첫 번째로 암기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작은 시험 범위를, 그리고 특히 교과서 안에 있는 모든 시험 범위를 가지고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또한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반드시 적지 않더라도 평가 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하게 대비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형식상의 외부 지문일 뿐이고 정말 고등학교 때의 외부 지문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는지 제가 세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국어부터는 기초 실력이 중요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갑작스러운 외부 지문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교과서에 없는 지문을 외부 지문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교과서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수업 시간에 미리 그 지문을 배부하여 주시고 그 지문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평가 문제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말고는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것이 아예 바뀌게 되는데요. 아예 수업 시간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이 나올지 대비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나의 기초적인 국어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때랑 다르게 완전히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달달달 시험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차라리 적다면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문항수는 5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외부 지문을 활용하여 문제를 많이 내신다는 거, 그게 고등학교 국어랑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너무 많은 시험 범위입니다. 이 4가지가 산들중학교 기말고사 예상 범위인데요. 크게 2단원 그리고 작품을 해봤자 4개 정도만 나가게 됩니다. 수라라고 하는 현대시와 노새 2마리라고 하는 현대소설, 제망매가라고 하는 고전시 10줄짜리 향가와 논리적으로 읽는 화법과 작문, 쉽게 말해서 말하고 듣는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쉬운 비문학 같지도 않은 아주 괜찮은 지문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문제집을 2권 사서 열심히 2주 동안 풀면은 시험 문제에서 90점 이상 반드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성난기계라고 하는 희곡,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A4 용지 5페이지에 달하는 매우 많은 양의 시험 범위 한 작품과 만능, 이 친구도 거의 20줄에 가깝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 높임, 시제, 피동, 사동, 부정, 인용이라고 하는 정말 많고 넓고 개념적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9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시조와 가사, 현대소설까지, 모의고사 작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부 지문까지 출제하시는 거고요. 그 외부 지문이 무엇인지는 절대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거의 2배로 상승한다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아시고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탄탄한 국어 독해력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와 중학교 국어는 정말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국어에 대한 선행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상고 국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고등학교의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교과서, 해냄출판서에 있는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지, 학교에서 배부해준 학습지와 그리고 더해서 외부 지문을 주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 외의 작품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지문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지상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문법 요소와 한글 맞춤법 그리고 의문의 변동까지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용해서 시험 범위에 출제하고 계시고요. 학습지의 경우에서는 비문학 지문과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시까지 교과서 외의 작품들을 주로 배부하여 주시고 수업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상고등학교의 국어 시험 범위를 한번 볼까요?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순서인데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 보이시죠? 문학과 문법 독서, 문학과 문법 독서, 문학과 문법 독서 전 영역으로 출제되는 이 변화 보이실까요? 그 다음에 작품의 개수도 많습니다. 문학을 5작품, 그리고 문법과 비문학 3작품을 추가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시험 범위에. 이것 외의 외부 지문 출제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이번 올해 3번의 시험이 모두 진행되었고요. 첫 번째 시험은 논술형 3문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객관식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의 개수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모든 시험에서 비문학 지문을 출제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거기다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여기 비문학의 외부 지문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비문학은 사실 중학교 때 아이들이 만나본 적이 없는 형태의 국어입니다. 내가 전문화된 정보의 글을 읽고 심도 있게 이것의 이해도를 측정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텐데 그것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 대응하여 미리 학습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지상고등학교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빈도가 좀 낮은 편이고 사용을 하더라도 문법 개념 혹은 문학의 경우에는 한 번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정도라서 평가 문제집으로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영역, 그러니까 문학, 독서,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하여 실력을 증진해 놓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요. 또한 고등학교 문법 요소와 맞춤법, 그리고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와 달라지는 독서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풀이 방법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언제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비내신 기간, 그러니까 시험 기간엔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은 해봤자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나가신 진도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벅찹니다. 그거는 이미 국어적인 실력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할 수 있는 진도인데요. 아직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해보지 않았었고 고등국어 풀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는 모두 이 비내신 기간, 겨울방학 동안 철저하게 기초적인 국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새로 생기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말해주시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겨울방학 시간에는 수능 국어라고 적혀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국어에 대한 모든 능력을 학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비를 하고 이 시험 틈 사이에 있는 기간에는 짧게 모의고사 대비를 하거나 학교 시험 경향성 분석을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보통 1학기 때는 현대작품이 나오다가 2학기 때 고전작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고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배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학기에는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족했던 것들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럼 비내신 기간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주에 한 번 4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 수업 3시간 동안 학습 계획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되 독서와 문학이라고 하는 걸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독서 지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학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실전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이 끝난 1시간 동안 제가 직접 아이들과 문제 푸는 시간을 주어서 테스트를 통해서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그리고 저번 주 과제를 잘 풀어오면서 궁금했던 것은 없는지 질의응답 시간을 1대1로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이라고 하는 거 완전 달라진다고. 그 문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적절한 시기에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개념적인 내용을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내신 기간에는 풀이 개념만 하면 확실하게 문제만 잘 풀 수 있고 고득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 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과제장도 당연히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학원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가면 아예 까먹는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3일 정도 이후까지 아이들이 이번 주에 들은 수업 내용을 판서를 복습하는 식으로 숙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3시간과 1시간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달라지는 점은 이것입니다. 학교 필기 확보를 통해서 학교별 축제 경향, 그러니까 지산고가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할 예정이신지를 제가 미리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그동안 자주 출제됐었던 외부 지문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들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여서 그 부분도 수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유사한 외부 지문을 어떻게 보는지 연습해서 시험 때 고득점 노릴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신 기간에 보강이 필요하면 당연히 이렇게 영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직접 현장 보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날에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이번 주에 시험에 잘 외워왔는지 검사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 시험 보는 날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아이들을 만나서 마지막 직전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만났었어도 그날 아침에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저랑 함께 있다는 거에서 많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고득점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본 다음부터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그냥 맞추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은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착각을 깨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자기가 아는 걸 하얀 종이에다 적어보는 복습 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객관식도 제대로 풀었는지 제가 직접 검사합니다. 아이가 그냥 3번을 골랐는지 정확하게 3번이 답이 아닌 이유를 알고 골랐는지를 점검하고요. 서술형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들은 수업 제대로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잘못하면 감이 좋아서 잘 푸는 과목이 되게 좋은데요. 이건 사실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불안한 확률 게임이 되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국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을 갖고 풀 수 있는지 그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은데요. 기초적인 선에서부터 심화까지 모두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수업 준비하고 있으니 저에게 차분하게 아이들과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확률이 아닌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